최근 우리 시장을 보고 있으면요, 좀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뉴스도 시황도 좀 불안하고 종합지수가 좀처럼 반등다운 반등도 못하고, 사실 유럽 장세들은 지금 반등이라도 강하게 하거든요. 자, 우리 유럽 장세 잠깐만 보고 가면은 이 독일 증시는 지금 월봉상 아랫꼬리를 강하게 보여주는 이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저점 저가 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프랑스 주식도, 프랑스 업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은 반등다운 반등도 지금 시원하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결국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반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또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번 삼성전자가 반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종합지수도 반등을 못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가총액 2등인 LG 에너지솔루션도 반등다운 반등을 시원하게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3일 전에는 지금 저점을 깨고 있는 등 계속해서 저점 이탈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버블이 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이 공매도 세력들의 계속된 공격과,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들의 물타기, 추격 매수, 추가 매수가 이제 이어지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요거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 개미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액면 분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스피 주식들이 지금 연이어서 주식 쪼개기, 액면 분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거래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부양 카드로 이 고가 주식들을 저가 주식으로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액면 분할로 주식을 쪼개가지고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결국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액면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인기주들은요, 아무리 거래량을 확장시키는 부양 카드가 부양책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신규 상장 종목군들, 그 다음에 물적 분할, 인적 분할로 일명 분사가 돼서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군들은요, 버블을 의심해야 돼요. 사실 주식을 상장시키는 이유가 CEO든 대주주든 진짜 백의 주인들은, 세력들은 그 종이를 팔아가지고 액면가 500원이면 500원, 5,000원이면 500원짜리 그 주식을 10만원, 20만원짜리로 상장시켜가지고 그 차익만큼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혹은 그 이상 돈을 벌어가지고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게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사주냐고요.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마트 가서 쇼핑할 때에도 이거 평상시에 10,000원이면 샀던 건데 갑자기 품귀 현상으로 공급 부족으로 뭐 갑자기 제품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가 50,000원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민하시잖아요. 오히려 안 사잖아요. 대체 물품을 사시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고민조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유튜버들 양복 쫙 빼입고 나와가지고 이 종목 성장성도 좋고요,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도 어떠한 이유로 호재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두시면 돈 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들리면은 바로바로 지갑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쇼핑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쇼핑 신발 사러 가가지고 매장 직원이 이 제품은 미창이 어떤 제품이고 이번에 뭐 한정판이고, 직원이 너무 옆에서 귀찮게 굴면은 오래 의심하고 다음에 올게요 그러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왜 주식장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안 하시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이라는 상품을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과연 합리적인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이거 내 주식을 나중에 되사줄까? 내가 이거 되팔았을 때 내가 남는 이문이 얼마나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반 주식을 한 3주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뭘 팔았을까요? 이미 낮은 위치에서 낮은 가격대에서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미 안전마진이 많이 확보된 종목군을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현물을 판다 그래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냐하면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면 그만이니까. 우리나라 파생시장 거래대금 규모가 세계에서 1, 2, 3 안에 듭니다. 거래대금만요. 매월 옵션 만기일 있죠? 둘째 주 목요일에. 그 다음에 3, 6, 9,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선물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기일 때마다 파생시장에서 그들이 현물을 팔아가지고 주가를 하락으로 유인하든 아니면 상승으로 유인하든, 그들은 언제든지 풋, 콜 이 두 상품으로 동전 던지기 게임으로 돈을 벌어갑니다. 물론 일부 개인들이 여기서 편승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파생은.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 현물에 들고 있는 게 약 800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800주간에 여러분들이 일부 이격난 종목군들 지금 팔아가지고 현금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생시장에서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도 일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 주식을 팔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사고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개인들이 사가지고 주가를 부행하겠대요. 개인들은 응징력이 없습니다. 개인들은 일단 올라가면 팔 생각부터 하잖아요. 더 주고 사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뭅니다. 없습니다. 진짜 백이 그 주식의 주인들 아니면은 세력들 아니면은 개별 종목군들의 쩐주가 아니면은 더 주고 산다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대부분 올라가면 팔 생각부터 하죠. 그래서 종가 관리는 세력들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종가에만 계속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들의 의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은 그러면 그동안 뭘 샀느냐?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2조 넘게 3조 가까이 파는 동안요, 그 물량들을 싹 썰어 담아서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들,
자동차 대장주들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제가 볼 때는요, 반도체를 관심 갖더라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충분하게 안전마진 확보가 되어 있고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8년도에 한 번 있었죠. 그리고 2020년, 2021년도에도 반도체 공급 대란과 함께 한 번 더 사이클이 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올라가지 못한 반도체 강소기업, 중소기업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부실주가 아니에요. 잡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삼성전자만큼 혹은 그 이상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성장률은요, 물론 삼성전자가 매년 10% 이상씩의 고성장을 하는 슈퍼주인데 거기에 못지않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강소기업 주식들이 반도체, 소, 부, 장에 많이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여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자동차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주식들도 많은 분들이 현대차하고 기아만 모시더라고요. 완성차 업체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 주식들 중에서요, 물론 기업 분석이 완벽하게 되는 종목은 드물어요. 그런데 역별에서 정별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비추세 기간에서 코로나 투매 이후에 2020년 3월달 이후에 바닥을 잡고 높은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정비열로 만들어가는 시대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요,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이 정말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잘 줬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흔들리고 실적이 조금씩 흔들려도 배당을 꾸준하게 준 기업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재무제표와 성장성이 좀 흔들리는데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세만큼은 끝내주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비열을 만들면서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돌파하고 눌림의 폭도, 조정의 폭도 적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잘 안 사지만 충분히 내가 매수했을 때 수익률도 크게 얻을 수 있고, 조정받을 때에는 물론 힘들겠지만 꾸준하게 기업의 가치를 본다던가 아니면 시세의 흐름을 보면서, 추세의 흐름을 보면서 내가 충분히 세력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경쟁자가 없는 안전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주식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장세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현재 이 흐름에서, 이 사이클에서 결국은 우리 한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관심을 갖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올라가도요, 종목 선택이 꽝이면 여러분들 돈 못 법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88 올림픽 상도 때 88년도에 종합지수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넘겼을 때도요, 가는 종목만 갔습니다. 트로이카 업종. 94년도에 외국인 지적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퍼주, 저PBR주, 자산 가치주가 올라갈 때도요, 가는 종목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닷컴 버블 직전까지도요, 코스닥의 닷컴 버블 발생했을 때에도 가는 종목만 갔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코스피 5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단숨에 돌파하던 그 대형 강세장에서도요, 가는 종목만 갔습니다. 상장된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때 비트코인 관련된 그 창투주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같이 나머지 대형주들은요 별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대북주 갈 때에도 대북주 몇 개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투매 이후에도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가기는 갔지만 많은 대형주들이, 우량주들이 전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수가 상승 구간에서도요, 강세장에서도요, 가는 종목만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장세가 좋으면, 강세장을 하면 내가 담은 그 종목군들도 가겠지. 근데 대부분 뭘 담아요? 남들이 담는 거, 펀드가 많이 담고 있는 거, ETF가 많이 담고 있는 거. 경쟁자가 많은데 그걸 누가 올려줍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진짜 백의 주인이라면 그걸 올려가지고 더 비싸게 팔게 내비두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라면 낮은 위치에 낮은 가격에 안전마를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하지만 경쟁자는 없는 거, 가격도 저렴하고 내가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비인기주를 사가지고요, 또 다음 사이클에 비싸게 받고 팔겠어요.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개인들을 사는 것처럼 마케팅해서 재료 붙여서 실적 좋다고 평가 좋게 해가지고 애널리스트 동원해가지고 홍보해서 팔겠어요, 저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함수, 두수 앞을 내다보면서 최소한 현재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